은별 학생 준비됐어요? 네, 자, 공유 다 끝내놨으니까 공유하면 되고, 됐나요? 잘 보여요. 그리고 잠깐만, 제가 하기 전에 잠깐 설명을 할게요. 그, 이, 사실은 이 비스펙틴이라는 물질이 아데포사이트라고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아데포카인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비스펙틴이 제가 박사 때 했던 랩에서 제 친구가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스펙틴이.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도 그렇고 이게 그, 어떤 호르몬 반응에서 따라서 이게 그, 파지티브 어펙트가 나올 때도 있고 이게 네거티브 어펙트가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효과가 다양해서 아마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할 때 이게 가끔 가다가 이게 인슐린 리지스턴스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게 인슐린 리스판스에 있는 그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친구였던 그 포스닥이 이걸 제대로 캐릭터라이제이션 못하고 그냥 그 중간에 연구를 포기했어요. 지금도 아마 이게 이펙트가 그렇긴 하고 그때 당시에 이게 그, 그, 글루코스 업테이크나 인슐린 리스판스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계속 했는데 이게 계속 들쑥날쑥 그거 나오니까 아마도 그냥 그 상태에서 어떤 거는 이거, 저떤 거는 이거 해서 그 연구를 그대로 못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 그때는 사실 인비보 쪽 마이스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휴먼까지는 못 들어갔고 그 셀라인 쪽에서 이제 고기만 한 거고요. 그리고 은별 학생 여기에 나온 내용 있잖아요. 네, 아마 이 내용이 아마 저희 아마 나중에 할 내용이에요. 나중에 두 달 후에. 네. 이거는 사람으로 하긴 했는데 우리는 이거 대신 사람 대신 동물로 할 거예요. 마우스요? 마우스 OGTT 오럴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 같은 경우도 아마 쥐를 상대로 해서 아마 그걸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논문 자체는 굉장히 쉬운 논문이에요. 어려운 논문이 아니에요. 네. 굉장히 쉬운 논문이에요, 이거. 내 일부러 굉장히 쉬운 논문을 해야지, 이해도 하기 편하고, 왜 그런지 이해도 하기 편하니까 아마 질문 많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실험을 했는지도 너무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이 실험을 했는지 명확하게 그래프도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대로 설명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보면 웨스턴 브롯 해가지고 나오는 이거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해야 돼, 이거. 음, 우리 이거 해야 돼. 이 나오는 피겨 4, 5 나왔던 내용 우리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 다른 것만 바꿔서. 알았죠? 네. 네, 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구강포도당 섭취에 의한 비스파틴의 생체내 억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GLP-1에 의한 새로운 인크레틴 유사 효과에 대한 증거에 대한 논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 대해 리뷰하기에 앞서 논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단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스파틴은 비만 조직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으로 다양한 생리적 및 대사적 작용을 가지며 인슐린과 연관된 혈당 조절 효과에 관여합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세포가 혈액 내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혈당 수치를 낮추는 기능을 합니다. 인크레틴은 소화 과정 중에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과 혈당 조절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GLP-1은 인크레틴 호르몬의 일종으로 식사 후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여 혈당을 조절합니다. 또한 GLP-1은 식욕 억제와 유배출 지연에도 관여합니다. OTTG, 오랄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는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로 혈당 조절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환자에게 75g 포도당을 섭취한 후 일정 시간 간격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여 인슐린 분비 및 혈당 조절 능력을 평가합니다.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비스파틴은 52K 단백질로 대사적, 내분비적, 면역학적 기능을 가진 아디포카인으로 인슐린 유사역과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활성화하고 면역 조절 및 염증 조절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저기 비스펙틴이 사실은 그 인슐린 유사 효과를 일으킬 때도 있다, 안 일으킬 때도 있어요. 이게 어? 효과가 인슐린하고 같이 일으킬 때도 있고 안 일으킬 때도 있어. 음, 그게 어떻게 호르몬의 반응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요, 이거. 네. 솔직히 얘기하면 나 비스펙틴으로 계속 글루코스 업테이크 체크했는데 잘 안 됐어. 나 박사 때 잘 안 됐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비스파틴은 광범위하게 발현되지만 주요 발현 부위는 지방 조직, 특히 내장 지방 조직입니다. 흔한 비스파틴 수준은 내장 지방 조직의 양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표로는 건강한 비당뇨병 대상자에서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통한 비스파틴 수준 변화를 조사하고 지방세포에서 포도당, 인슐린, GLP-1이 비스파틴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특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OGTT 정확히 뭔지 아세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건지 아세요? 정확히 어떤 건지 아냐고요? 네. 혈당 조절 아니, 능력을 평가. 그건 맞는데, 그걸 어떻게 실험하는지 아세요? 75g 포도당을 섭취한 후 일정 간격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거요?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어떤 건지, 그, 아세요? 보통? 이거? 이거 본인 보통 어떤 건지 모르죠. 제가 안 해봤으니까. 아마 본인 언제 하냐면 아마 여성분들이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언제 하냐면 임신 때, 임신했을 때. 왜 하냐면 임신 당뇨 때문에 이걸 하거든요. 보통 이걸 어떤 거를 하냐면 굉장히 단 음료수가 있어요. 그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당이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시간별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2시간 정도 하는데 보통은 여기 보면 플라스마, 그러니까 체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요걸 먹었을 때, 그러니까 임신 당뇨가 있었을 경우에는 요걸 먹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면은 피겨 1 보면 OGTT 하면서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잖아요. 1시간 이후에. 임신 당뇨 있는 경우는 이거 OGTT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플라스마 글루코스가 그,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그냥 올라가서 한 3, 4시간을 거의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아마 임신한 사람은 이게 필수적으로 임신한 3개월 정도에 아마 필수적으로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OGTT예요. 네. 음. 해요. 네, 하세요. 다음으로 연구 대상자는 레겐스부르크 대학병원에서 100명의 건강한 대상자로 여성 64명, 남성 36명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평균 BMI로 51명은 정상 체중, 49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이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12시간 금식 후 표준 75g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통해서
0분, 60분, 120분의 정밀회를 채취하였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 이 사람들 그 인슐린 저항성이 없다는 걸 뭘로 테스트했어요? 뭘로 테스트했냐고요? 어떤 수치로 보고 했어? 음, 뭐였지? 거기 나오는데, 이거 우리 할 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논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100명, 저기 104명을 했다가 4명을 뺐다고 내가 논문 읽었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 맞아요. 그 뭘로 테스트를 했어요? 뭐라 그래, 그걸? 잠시만요. 올라오시. 이제 뭐라 그래? 그걸? 이거 우리 해야 돼, 이것도. 우리 해야 돼요. 동물에도 해야 돼, 이거. 거기 나오는데, 메서드에 나오는데, 안 보여요. 메서드에 나와요. 그 HOMA라고 들어봤어요? Normal 아, 여기 Homostasis, 있다. Normal Homostasis Model Assessment라고 나오죠? 음, 그게 뭐예요? 그냥 제외되었다고 나오는데. 그게 그러니까 뭘 체크를 하는 거야? 그 메서드에 나오는데 계산하는 음, 방법 나오는데 이게 뭔지? 이- 아, 왜 내려가지 않지?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 지수 계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수치야? 포뮬라가 나와 있는데 수식이? 수식은 그냥 공식만 써 있긴 한데, 뭐, 인슐린 이렇게 글루코즈 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음, 인슐린, 그러게요. 파스팅이 뭐야? 얼마나 많은지? 파스팅. 파스팅이 뭐야? 에? 파스팅. 베스팅이요? 어, 비만도? 아니? 뭐요? 공복시 얘기해요. 밥을 안 먹었을 때, 굶었을 때. 그때 음, 인슐린하고 글루코스하고 체내 그 농도의 405를 나눈 수치가 그 호마 수치야. 그 수치가 일정 부분 이상 넘었을 때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그게 일정 부분 아니다. 그 수치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 정상이란 뜻이에요.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그 하는 사람들이 인슐린 반응에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마 IR 관련해서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당뇨이 아니냐 확인을 하고 그거에서 이제 그 사람을 나누는 역할도 해요. 음, 네, 지나가세요. 그리고 CT3 일반 지방세포를 배양하여 포도당, 인슐린, 만미톨, GLP-1, 에스트라디올, 테스토스테론으로 자극하는 실험을 수행했고 웨스튼 블롯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및 결과 분석입니다. 포도당 내성 검사 중 포도당 및 인슐린 농도 변화입니다. A는 전체 대상군의 OGTT 결과입니다.
A의 왼쪽 그래프는 혈당 포도당 농도를 나타내며 오른쪽 그래프는 혈당 인슐린 농도를 나타냅니다. 포도당 섭취 후 1시간째에 포도당과 인슐린 농도가 모두 최고도에 달하며 이후 2시간째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B는 BMI에 따른 OGTT 결과입니다. 과체중 그룹이 정상 체중 그룹에 비해 인슐린 농도가 전반적으로 높게 유지되며 2시간째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입니다. 포도당 농도 역시 과체중 그룹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이며 2시간째에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이거 보면서 뭘 음, 알 수 있어? 포도당 섭취 후 포도당과 인슐린 농도가 증가했고 과체중 때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요? 자, 이거 보면은 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음, 그 A하고 B는 딱 보면 그 글루코스가 증가했을 때 인슐린이 늘어나니까 인슐린 그 글루코스 메타볼라이 그 저기 대사할 때 그거에 맞춰서 인슐린 농도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 B 그래프를 보면 그 그러니까 비만 높은 사람이 글루코스가 더 높고 그 글루코스 체내 글루코스가 더 높고 그다음에 인슐린 농도도 더 높게 나타나죠. 네. 자, 이거 보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음, 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자, 아까 물어볼게. GTT 할 때 섭취하는 글루코스 포도당 양은 같아요, 틀려요? 사람들이 다 같아요, 틀려요? 어, 과체중 때 인슐린 농도가 좀 더 늦게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보면 뭔 것 같아? 이거 보면 보면 뭔 거 같냐고요? 이거 뭔 것 같아? B 그래프를 보면 뭘 느낄 수 있어? 과체중 시 인, 포도당의 인슐린 농도가 좀 늦게 떨어진다? 그 인슐린 농도가 높고 그 체내 그 포도당 그 당 농도도 높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인슐린도 높고 포도당도 높으면요?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잘 흡수를 못 시킨다? 그렇지? 그렇게 내 흡수를 잘 못 시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혈당, 포도당이 높겠죠? 포도당이 높긴 하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정상이라 그랬잖아. 그지? 아까 그거요? 그러니까 호마 결과로는 이 사람이 정상으로 나온 사람들이고 자, 근데 OGTT 보면 한 사람은 오버웨이트 같은 경우 일반인 그 노마 웨이트보다 그 체내 혈당하고 체내 인슐린 높다. 이게 무슨 뜻이야? 체내 혈당과 인슐린이 높다? 이게 무슨 뜻이야? 체내 혈당 수치하고 그다음에 인슐린 수치하고 높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둘 다 높으면? 둘 다 높은 게 그럼 무슨 의미야?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 그치? 그러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서 양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의 지방세포 상태는 어떨 것 같아? 음, 어, 쪼그라든다? 응? 지방세포가 쪼그라든다고? 아니지. 아닌가? 자, 비만하는 사람의 배는 어떻게 생겼어요? 아, 더 크죠? 더 크지? 그러면은, 자, 내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비만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복부를 보면 지방이 어떻게 생겼어?
지방세포가. 지방세포가요? 음, 복부에 그 커, 에피디달미, 커요? 어? 커요? 커? 내가 사진 한번 보여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자, 복부에 배가 그 복부가 크다. 그럼 뭔 뜻이요? 지방세포가 크다? 물을 그러니까, 많이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물? 지방세포가 큰데 어떻게 돼 있어? 거기에 뭐가 껴 있어? 지방? 아니, 지방 껴 있지 또? 음, 뭐가 있지? 그 내가 얘기했지 않았나? 혈관이 형성돼서 원래 지방세포 제대로 됐으면 지방세포 똘똘 뭉쳐 있어서 거기 혈관이 있고 지방이 이렇게 뭉쳐 있지 않다 그랬는데 그게 그 뭐였지? 비만이 되면 그 지방세포가 적당히 늘어나고 그걸 할 수 없어서 그 중간에 혈관하고 그다음에 지방이 그걸 중간을 메꿔서 뭐가 일으키냐? 그러면 저항성이 일어나서 당연히 그 말 그대로 이제 인슐린이나 그 그러니까 당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인슐린을 최대해서 더 많이 넣는 상황이지.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 사람들 중에 몇몇 일부는 아마 프리 다이아베틱이라고 당뇨 전 단계일 수도 있어. 자, 다음. 어, 포도당 섭취 2시간 후 여성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포도당 수준을 보였고 인슐린 수준은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음.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통한 혈청 비스타민 농도 변화 결과입니다. 기본 비스파틴 수준은 정상 체중, 과체중, 비만 대상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남성과 여성 간에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경구 포도당 섭취는 비스파틴 수준을 유의하게 빠르게 억제했고 과체중은 정상 체중에 비해 포도당 섭취 후 비스파틴이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성의 경우 포도당 내성 검사가 2시간 후 비스파틴 농도가 남성보다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이렇게 포도당 내성 검사를 통해 여성의 비스파틴 농도가 남성보다 낮다는 결과를 보고 GLP-1이 비스파틴에 미치는 영향의 성별 차이 분석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은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성호르몬 수치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호르몬은 지방세포의 기능과 GLP-1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성 스테로이드가 직접적인 비스파틴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다른 대사 경로를 통해 GLP-1의 작용을 조절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지방 분포의 차이입니다. 여성은 피하 지방이 많고 남성은 내장 지방이 많은데 비스파틴은 특히 내장 지방 조직에서 많이 분비되므로 성별에 따른 지방 분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GLP-1의 비스파틴 억제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포의 차이는 치료 반응과 대사질환 위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이 있는데요. 논문, 지금까지 설명해 준 거는 그 GLP-1 얘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왜 다음 실험이 방금이요? GLP-1 얘기는 없었다는 측정하지 않았죠? GLP-1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과체중이나 그래서 GLP-1 측정했어요? 이 실험에서? GLP-1이요? 예. 뒤에, 뒤에 나올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측정 안 했는데 왜 비스파틴 레벨이 여성에서 낮다고 그다음에 그 글루코스 토로런스 테스트에서 떨어지고 이건 예측이에요. 결과가 아니라. 응? 이럴 예측이요?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응? 예측이라고? 네. 아까 그래프 보여줬는데 아까 그거랑 이거랑 상관없는 건데? 이거는 그 아까 얘기하고 다른 거라고?
네. 왜냐면 비스파틴하고 글루코스 인슐린하고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 한 거하고 그 인슐린하고 뭐 과체중군 뭐 인슐린 리지스턴스가 있는 군 뭐에 구별해 가지고 리지스턴스군을 안 했나? 한 다음에 비스파틴 레벨을 측정한 다음에 왜 갑자기 GLP 레벨하고 연관된 가설이 나오는지 이해가 전혀 안 돼서. 왜냐면 이것도 뭔가 뭘 하려면은 저기 이유가 있어야 하지. 나는 이유가 없으면은 죽어도 안 하거든. 때려 음, 죽여도 안 해. 이유 없이 아무 일도 안 해. 반드시 뭘 하려면 이유를 찾거든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 네, 여기 6시 이후로 문 닫거든요. 아, 네. 네, 들어가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이거 하기 전에 남성, 여성 구분해서 비스파틴 농도를 재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여성에서 낮았네. 근데 왜 갑자기 GLP-1이 나오는지. 인트로덕션에 GLP-1은 그 인슐린하고 비슷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고 그게 아니고 비스파틴이 그랬구나. 네. GLP-1하고 왜 갑자기 넘어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저 은별 학생 왜 이거 한 거 왜 그런 것 같아? 뭐가요? 왜 그런 거 GLP-1을 왜 한 것 같아 이거? 어,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음,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GLP-1하고 비스파틴이 에, GL, 아, 보니까 기본적으로 비슷한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저기 제가 저기 학생이 설명하라고 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저 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걸 왜 지금까지 데이터를 왜 보여준 거야? 은별 학생 이거 데이터를 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음, 지금까지 데이터요? 이거 왜 보여준 것 같아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지금까지 왜 데이터를 하고 왜 이걸 왜 넣냐를 설명을 해줘야죠. 아까 넬성 검사에서 비스파틴 농도가 낮았다는 것을 보고, 왜, 그니까? 비스파틴이 왜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까에 대해서 그냥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건 맞지. 그건 맞아요. 근데 왜 이걸 했을 것 같아요? 음, 뭐를요? 이거요? 이걸 왜 했을 것 같아? 자, 아니, 이거는, 이 논문에서 한 건 이거고, 이건 제가 그냥 찾아본 건데. 그러니까 비스펙틴이 자 OTT 하기 전에 비스펙틴 농도가 낮아요, 높아요? 네? OTT 하기 전에 오랄 OGTT 하기 전에 비스펙틴 보니까 농도는 어떻게 돼요? 높던데? 네? 이게 희한하게 비스파틴 공복에서 높고 그 공복에서 높고 서서히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건 예,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성과 이게 다른 이유요? 음, 아니, 농도, 농도. 비스파틴 농도를 쟀잖아요. 그러니까 농도를 쟀잖아요. 근데 농도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음, 자, 나오잖아. 왜 이게 왜 그랬을 때 뭐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잖아. 비스펙틴이 내려갔을 때 뭐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설명을, 마지막에 나올 거 아니야. 피겨, 거기 나오잖아요. 피겨 3부터 설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게 피겨 3이에요? 피겨 3, 그 밑에 플라즈마 글루코스 비스펙틴 컨센트레이션 하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이게, 답변을 할 테니까 그게 나오면 다시 질문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응? 비스펙틴이 내가 왜 비스파팅하고 나오면서 설명을 하라 그랬냐면, 자, 비스파팅이 늘어나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 뭐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이 논문을 보고서, 이 논문 지금까지 데이터는 그걸 추정할 수가 없는데. 근데 구글에서 보니까 비스파틴이 글루카곤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인슐린과 비슷한 기능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문이냐면, 비스팩틴이 줄어들면 들수록 GLP-1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런 논문이거든요. 아 네, 그런 그러면은 논문이에요. 네. 그걸 그러면은 설명해서 이제 GLP-1이 들어가면서 이제 실제로 패스웨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다 설명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학생이 설명하게 해야 되긴 하는데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GLP-1의 이펙트가 비스펙틴 같은 게 같이 분비가 되면서 GLP-1이 같이 분비되면서 인슐린하고 그다음에 글루코스 메타볼리즘에 이제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게 논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스펙틴 줄어들면서 GLP-1이 올라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놓은 건데 비스파틴이 그러니까 밥을 줄어들면서 먹으면 예, 비스파틴이 인슐린은 늘어나는데 비스파틴은 반대로 줄어들면서 GLP-1이 GLP-1은 늘어나면서 늘어나고 예, 그러면은 그 세 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G 비스파틴이 인슐린 비슷한 기능을 한다며 그건 왜 줄어요? 그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스펙틴이 인슐린 같은 역할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비스파틴의 역할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에드버스 이펙트가 호르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니 원래 예, 효과를 기전을 명확하게 밝히질 못했어요. 아 그래서 원래 기전을 모르는 그렇죠. 이게 인터루킨과 관련해서도 갑자기 염증 팩터 다음에 나오면 비스펙틴 같이 반응하면 리지스탄스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고 크레아틴하고 결합하면 이게 같이 붙어가지고 인슐린 메타보리즘 인슐린 리셉터에서 하는 패스웨이 관련해서 업테이크 증가시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아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비스펙틴 농도에 따라서 효과가 다른 게 아닌가 지금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하면서 실험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실험을 제가 했어요, 사실은. 그거 가지고 글루코스 업테이크를 농도별로 제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 자체별로. 근데 효과가 뭐, 비스페틴 자체에서 그렇게 뭐 많이 늘어난 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글루코스 업테이크 자체가 1.2배 정도밖에 안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보통은 인슐린 처리하면 3배 정도 오르거든요, 업테이크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자, 저기, 은별 학생 나머지 설명하세요.
은필 학생, 이 논문에서 성호르몬이 지방세포 비스파틴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CT3L1에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이 비스파틴 분비에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경구 포도당 섭취 후 비스파틴 억제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고 다르므로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이 지방세포의 비스파틴 분비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라디올이 증가하는 용량 모두 지방세포의 비스파틴 분비를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내었습니다. 그에 슬라이드, 따라서 슬라이드 돌려야 되는데. 식후 비스파틴 억제의 성별 차이가 성호르몬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거요? 요 슬라이드요? 교수님? 지금 어느 슬라이드 설명하는지 몰라가지고. 아, 예. 아니, 그거 저 앞에는 앞으로 나올 내용 설명한 건데, 앞으로 나올 그래프 내용 설명한 거예요, 위에 아, 거. 앞으로 나올 거예요. 예, 음. 하세요, 은별 학생. 다음은 공복 시 비스파틴과 혈당 농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공복 혈당, 음, X축은 공복 혈당 포도당 농도를 나타내고 Y축은 공복 혈청 비스파틴 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프에 따르면 공복 혈당 농도와 비스파틴 농도 사이에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는 공복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비스파틴 수치가 낮아지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녹색 음영 영역은 정상 혈당 조건을 나타내고, 회색 음영 영역은 마니토를 사용한 고삼도 조건을 나타내며, 빨간색 음영 영역은 고혈당 조건을 나타냅니다. 각 조건에서 인슐린 농도에 따른 상충의 비스파틴 농도를 나타냅니다. 고혈당 또는 고삼투 스트레스는 정상 혈당과 비교하여 비스파틴 방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인슐린은 비스파틴 방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고혈당 조건에서 더 뚜렷했습니다. 공복 비스파틴과 공복 포도당 농도의 상관관계를 정리해 봤을 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삼투와 스트레스는 지방세포의 비스파틴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슐린 억제 효과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고혈당 조건에서 인슐린이 비스파틴 억제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에 변화가 있습니다. 고혈당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인슐린 신호 전달 경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신호 전달 단백질의 활성화 또는 억제가 아디포사이, 아디포사이트의 비스파틴 분비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내 대사 상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세포 내 포도당 대사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비스파틴 유전자 단백 발현 또는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고혈당은 아디포사이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 내 신호 전달 경로를 변화시키고 이는 비스파틴 분비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아디포카인과의 상호작용. 고혈당은 다른 아디포카인의 발현 또는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런 아디포카인들이 비스파틴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당뇨병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혈당 조절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고혈당은 인슐린의 비스파틴 억제 효과를 강화한다는 사실은 혈당 조절이 당뇨병 환자에게 대사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절한 혈당 조절은 비스파틴 수치를 정상화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및 대사합병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인슐린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치료는 혈당을 낮추는 것 외에도 비스파틴 분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 치료는 혈당 조절과 아디포카인 불균형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GLP-1 작용제의 활용입니다. 이 연구에서 GLP-1이 비스파틴 분비를 억제한다는 사실은 GLP-1 작용제가 당뇨병 치료에 유용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근데 비스파틴 역할을 모르는데 무슨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에요? 역할도 모르면서 무슨 치료 효과를 뭘 기대하고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저 은별 학생 할 때 그 내용만 정리하세요. 너무 단정적으로 하지 말고 어차피 그 아마 이래저래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거 보면 이게 비스펙틴에 대한 역할이 지금 과장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사실 그렇게 한 원흉 중에 하나가 저희 지도 교수님이긴 한데 사실 그 비스파틴 같은 경우 지금 효과가 애매해요, 사실. 그래서 할 때 아마 지금 웨스턴 자료하고 이런 거 보면 나오긴 하는데 이게 엉망진창으로 좀 나오긴 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할 때 논문 할 때 요것만 가지고 해주세요. 이펙트는 나중에 다음에 할 때도 그 논문 하지 이게 단정적으로 이렇다라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별 네. 학생. 음, GLP-1이 지방세포에서 비스파틴 방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실험 결과입니다. GLP-1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스파틴의 양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GLP-1이 지방세포에서 비스파틴 방출을 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GLP-1이 옆에 보이는 B는 GLP-1이 세포 내 신호 전달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웨스턴 블롯 결과입니다. 5분, 15분, 30분, 60분 및 120분 동안 고용량의 GLP-1에 의해 자극된 세포 추출물의 웨스턴 블롯 결과 비인산화된 ERK, NAKT 및 AMPK의 발현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PERK의 발현은 감소하였습니다. GLP-1에 의한 지방세포 비스파틴의 분비 억제를 정리해보자면 경구 포도당 섭취 후 비스파틴이 억제되고 공복 비스파틴 농도가 공복 포도당 농도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지방세포에서 포도당이 직접적으로 비스파틴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크레틴 시스템의 활성화가 중요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경구 포도당 섭취는 건강한 대상자에서 혈청 비스파틴 수준을 빠르게 억제하고 인슐린은 체외에서 지방세포의 비스파틴 분비를 약 50% 억제하고 GLP-1은 체외에서 지방세포의 비스파틴 분비를 50% 억제합니다. 체내 및 체외 데이터의 조합은 인슐린과 GLP-1이 건강한 비당뇨병 대상자에게 경구 포도당 섭취 후 비스파틴 수준의 빠른 억제를 담당한 것을 말합니다. 네, 은별 학생 수고했어요. 많이 수고했어요. 그 슬라이드 지금 어떤 거지? 그 웨스턴 나오는 그 16번 한번 저기 해볼래요? 이거요? 16번. 이거는 좀 다른 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기 제가 저 웨스턴 데이터 B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이거. 뭔지. 은별 학생. 어? 뭐가요? B. GLP-1의 비스펙틴 액틴 B 시그널링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죠. 이 그래프요? 어. 이거 잘 모르겠죠, 뭔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포스퍼 얼크하고 포스퍼 AKT 있잖아요. 보면은 120, 이게 뭐예요? 120, 120미, 뭐예요? 120분이에요? 이거? 뭐예요? 처리한 게? 120분이지. 120분. 120분이죠?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게 10나노몰 GLP로 했을 때, 그, 시- 이게 뭘 것 같이 잘 모르겠죠, 이거? 응? 이거 잘 모르겠죠? 얘가 뜻하는 거예요? 음. 120분 처리했을 때 단백질의 양상이 줄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인슐린 리셉터하고 글루코스 업테이크하는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들어가는 시그널링 그 거기에 들어가는 단백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있냐면 인슐린 리셉터하고 인슐린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 그 밑에 인슐린 그 인슐린이 위에 붙고 그 다음에 인슐린 리셉터 있고 거기에 인슐린 리셉터 서브스트레이트가 셀그 인트라셀루라에 들어있고 그 밑에 있는 그 얼크나 뭐 판 AKT, 포스퍼 AKT가 있는데 자 보면 자 시그널리 액티베이션 되려면 제가 저 뭐라고 전에 얘기했지만 포스폴리레이션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은빈 학생 그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쵸? 인산화 반응 네. 나온다고 얘기는 자 거기서 그 인슐린 시그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스퍼 AKT예요. 가장 글루코스 업테이크에 결론은 GLP-1 했을 때 이게 아마 제일 효과가 컨트롤에서 5분에서 쭉 올라가서 이제 120분에 됐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자, 이게 그 인슐린 메타볼리즘이 일어나는 게 초반에 많이 일어나면서 이제 되고, 그다음에 디스펙틴 릴리스가 그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거는 지금, 어, 이게 비스패팅 패스웨이하고 지금 인슐린 시그널링 패스웨이하고 같이 해가지고 굉장히 그 데이터를 굉장히 애매하게 만들어 놓은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이게. 이거 이대로 가면은 지금 데이터는 GLP-1 시그널인데요. 인슐린 시그널이 아니고. 그러니까 GLP-1 시그널인데 포스터 AKT가 GLP 그 할 때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애매한 시그널이 돼버려서 그 GLP-1은 GPCR이네요. 보니까.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제가 그러니까 관심 있는 그 리셉터들도 GPCR이 많거든요. 저희 그 했던 게 보통 인슐린 시그널 패스에 그 포스터 AKT가 제일 중요하게 그 거기에서 작용을 해서 인슐린 시그널은 IGF,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시그널이니까 조금 다르긴 한데, 예, 그거는 좀 달라요. 그, 예, 거기다 AKT, PKB하고 PIP3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그널링이 들어오긴 하는데, 예. 이게 같이 이제 제가 지금 그 굉장히 이상하게 보긴 좀 그런데 이게 같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인슐린하고 같이 하면 굉장히 크게 반응이 되거든요. 포스페.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그 줄어드는 상황이라 돼서 이게 단순하게 이제 에피타이트를 막으면서 이제 그 아예 그 저기 메타볼리즘을 막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아예 이 글루코스 메타볼리즘 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웨스턴 데이터만 보면. 그렇죠. 예. 얼크만 보면, 예. 네, 이거 보니까 진짜 저도 흥미로운데, 인슐린 예. 시그널은 대부분 그로스 시그널이잖아요. 그렇죠. 그로스 시그널이잖아요. 네. 근데 얘는 전형적인 GPCR,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시그널을 따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따르기. 그래서 보니까 리뷰 페이퍼 본 사람이 정리를 보면 네. 이 리셉터가 이 GLP 리셉터가 그, 전달하는 신호는 PI3 AKT 패스웨이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네. EGFR의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리고 보면 주로는 아니네. 얼크도 전하네. 예, 희한하네. 얼크도 좋아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얼크도 많이 가네.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저기 B 그래프 보면 포스터 AKT가 원래는 인슐린하고 같이 늘어났어야 돼요. 아, 그렇네. 왜? 이게 밥을 먹었으니. 늘어났어야지. 그 5분에 근데 늘어났어야 이거, 되는데 아니, 늘어나질 않고 이거 GLP-1만 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페퍼에다 GLP-1 시그널이니까 인슐린 시그널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죠. 인슐린 시그널하고 원래는 만약에 비스펙틴이 인슐린 네. 그쪽 파스웨이 관계에 있으면 같이 원래 GLP-1이. 늘어나야지 원래 정상인데 그게 아닌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아,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메이저 시그널은 얼크 맞는데? 근데 얼크가 그렇죠. 감소하네. 감소해요.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게
GLP-1이 보통 이제 이거 같이 그 원래는 비스타틴 같은 경우 처리했을 때 컨트롤에서 5분 컨트롤은 그대로인데 5분쯤에 많이 늘어났어야 돼요. 근데 저도 이런 실험을 좀 해봐서 네네. 제 느낌으로 네. 이런 경우는 영, 영 시간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렇게 좀 아니고 그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예. 0시간에 포스퍼 얼크를 떨어뜨린다는 실험을 해야 돼요. 아, 물론 그렇죠. 그러려면.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떨어뜨려? 못하죠, 지금.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런 네. 경우에는 네. 미디어를 빼고 스타베이션을 시킨다거나 그게 좀, 그, 아니, 그게 좀 필요해요. 아니, 보통 그러니까 그때 스타베이션 얼크가 시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실험할 때, 에세이 실험할 때, 이럴 때는 스타베이션 시키면서 보통 하는데. GLP-1이 분명히 얼크를 올려야 되잖아요. 남들도 다 올린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죠. 세포 수준에서는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왜 제가 얘기하는 위에 그래프 보시면 원래 비스페틴 농도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이제 아니, 선생님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3 아디포사이트에서 GLP-1 치는 실험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긴 거기 한데 보면 GLP-1을 넣으면은 네. 슈퍼 얼크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소했어요. 그쵸? 보여주세요. 그렇죠. 응. 우리 고은별 학생 보여주세요. 그래 그 피겨 그렇죠. 4. 요거는 그냥 인비버하고 아무 관련이 없대. 세포에다 친 거잖아요. 아니, 그래요? 웨스턴 데이터, 웨스턴 음. 데이터. 그렇죠. 이거는 그냥 셀의 지방세포에다가 GLP-1을 친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친 거죠. 그 GLP-1을 쳤더니 얼크가 얼크 활성은 포스포릴레이션으로 보잖아요. 네, 그게 다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거는 이거는 뭔가 실험 세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전 다르게 봤었는데 이렇게 돼서 이거는 늘어나게 네, 나와야 돼. 왜냐면은 리뷰에 쓴 사람이 응, 리뷰까지 썼잖아요. 원래 네, 인간도. 그렇다면 내 생각에 이 실험에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는 게 네. 포스포 그 0시간이 너무 높아요. 그 제가 이제 만약에 진짜로 이게 그 GLP-1 그러니까 이건 컨트롤 예, 실험을 너무 높아요. 포스포 얼크 레벨을 0으로 줄인 다음에 해줘야 돼. 그렇다면 얼크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대부분의 그로스 팩터들이 활성화시키니까 이거는 씨름을 빼고 한다거나 해가지고 빼고 낮춘 다음에 GLP-1을 줘야지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예. 보면 사실을 비슷하게 치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그 120분 나오면 어떻게 그 되느냐 GLP-1 비스파틴이 아니고 그러니까 GLP-1. 그건 아는데 제가 그냥 비스타틴 3T3 L1에다 테스트한 거를 전에 했던 걸 보면 어떻게 네. 되냐면 포스터 AKT가 5분에서 15분까지는 늘어나요. 음. 그다음부터는 이제 서서히 줄어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비스파틴. 비스타틴만 네. 네. 오버도스로 치료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근데 이렇게 될 경우는 뭐냐면 어차피 아디포사이트 내에도 비스타틴이 계속 분비하는 데서 에디션을 한 상태에서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이제 그 L6라고 그 근육 세포가 있어요. 마이오튜브가 있어요. 마이오튜브 했을 때는 조금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이 실험 세팅만 가지고 얘기하면 네, GLP-1을 쳤을 때 네, 에, 이 이게 최근 리뷰 같은데 얼크는 올라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PKA 네.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A도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PKB도 활성화돼야 될 거고 만약에 그럼 맞다면 PKB도 같이 활성화될 거예요 아마. 그거는 안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로스 뭐 EGF 같은 거하고 같이 쳐주게 되면 그 PI3 카이네이즈 AKT 패스웨이도 같이 증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원래 당연히 그 인슐린만 쳐도 PI3 카이네이스는 증가하니까. 예. 근데 이거 당연한 건 아니에요. GPCR이 그런 경우가 많긴 많지.
얘는 예. 그래서 이거는 0시간을 낮춰야지 이 실험이 되는 거. 이거 어차피 셀라인 실험이잖아요. 인비보 이건 실험. 셀라인 실험이죠.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얼크를 낮추려고 생각해 보면 씨름을 빼고 프리인큐베이션을 얼마나 해줘야 될까. 그 다음에 낮 떨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게 잠깐만 여기에서 보통 잠깐만 저희 이게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실제로 여기다가 실험을 같이 인큐베이션 시켜놨나? 원래 보통 저도 할 때 스타베이션 한 2시간 정도 해놓고 실험을 하는 편인데 3T3 할 때, 어잉? 아, 이렇게 실험하면 안 되는데. 이거 희한한 게 이렇게 정크, 실험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포스코 효과가, 정크도 상당히 레벨이 높아요. 이 세포는 희한하게. AKT는 뭐 그렇다 치로 이것도 되게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실험하면 안 되는데. 이쪽에서 지금 실험했던 게 지금 인슐린을 넣고 스티뮬레이션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해버렸네. 아, 그러니까 인슐린을 그 해가지고 이제 스티뮬레이션을 시켜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버렸네. 그건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아, 그거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 저기 의미가 그렇다면 다 보여줘야지. 늦게 전하고 후도 이것만 이거 잘라보지 마.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네요. 저기 그거를 스위키스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인슐린 없는 상태에서 비스페틴 완전히 시그널링 다 된 상태에서 지금 한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인슐린 시그널링 패스에 될 거 다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로 지금 그 비스팔틴하고 GLP 가지고 이제 GLP 안 가지고 이제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본 것 같은데요. 디프리션 시킨 다음에 아, 인슐린 시그널을 왕창. 시그널링 자체 디프리션 시킨 다음에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기존에 있는 그 시그널링에서 그게 되냐 안 되냐 그걸 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모르겠다. 이게 셀라인 실험은 잘 두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온갖 그 비스파팅 효과를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그 2008년서부터 2013년까지 아마 이걸 했는데 아마 이거 했던 사람이 홍콩 대학의 닥터 아민슈가 이거를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에요. 홍콩 대학에.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논문을 굉장히 많이 냈고 저희 그 지도 교수님 했던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기 L6 그 마이오브라스트에다 거기에 태깅을 처음에 만드신 그 아밀라 크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토론토 대학에 토론토 대학에.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누구더라? 이름을 잊어봤는데 그분이 아마 지금 아마 꽤 오래되신 분인데 그분이 아마 하면서 저희 지도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제가 밑으로 하면서 했는데 그분이 아마 시그널링 관련해서 그거 다 하고 이제 그룹 4 업테이크 해가지고 사이토 스켈레톤 업테이크 네트워크까지 그거 다 하셨던 분이라서 그거 한 다음에 아데포이카인 관련해서 홍콩 대학의 닥터 아민슈가 그거 가지고 이제 퓨리피케이션 원래 하셨던 분이라 프로테인 퓨리피케이션 저기 아디포카인 퓨리피케이션 시킨 다음에 그거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 비스펙틴 어떻게 했지? 여기는 비스펙틴을 처리를 한 게 아니네. 한 게 아니네. 그냥 레벨만 체크했고 그냥 슈퍼네이턴트에서 일정 부분 나온다 싶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다음에 GLP를 처리한 방식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보통 같은 이럴 경우에는 디프리션 시킨 다음에 GLP1 비슷해 호르몬 넣고 아데포카인 넣고 그다음에 같이 넣는 이런 방식을 쓰는데 얘는 그렇게 안 하고 그 실제로 뭐였지? 분비되는 양이 비슷하면 거기 맞춰서 GLP-1 넣는 그런 방식으로 택했네, 얘네는.
마니톨은 왜 넣었어요? 마니톨 실험은 왜 했어요? 글쎄요. 여기 나오지는 않아요. 마니톨 시험을 왜 했는지. 잠깐만요. 여기 마니톨 시험을 지금 마니톨 시험을 왜 했나? 마니톨은 그 세포 밖에다 처리를 하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돼가지고 오스몰랄리티가 삼투압이 올라가요. 그래서 세포나 조직에서 물 뺄 때, 아니, 그래도 이리만 뺄 때 써요. 그러니까 오스모시스로 쓰는 건데 근데 의미 그 왜 쓰는지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지금 나와 있질 않네. 이게 이거를 아니 매니톨 그러니까 이게 왜 그 내용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 오스모시스를 왜 한 거지? 제가 조사해보긴 했는데요. 네. 뭐, 뭐예요? 뭐예요? 나도 지금 잠시만요. 마니톨을 왜 넣었어요? 이거 마니톨을 쓰게 되면 아마 하이퍼 오스매틱 스트레스를 준다고 했는데 에이? 맞아요.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아니 음, 그거는 알겠는데 그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굳이 스트레스를 줄 필요가 어,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스트레스 준다고 하는데 그게 왜 스트레스를 줘야 되는지에 대한 게 그게 어, 비스펙틴 저기 뭐였지 분비에 영향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이퍼 오스매틱 스트레스로 마니토를 넣었다 그러는데 의미가 없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음, 우리 고은별 학생은 뭘 찾았어요? 여기, 왜 이렇게 삼투압 효과를 따로 마니토를 사용해서 삼투압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아닌지 찾아봤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어, 고혈당 조건에서 마니토를 사용한 조건에서 비스파틴 방출의 유사간 변화가 나타난다면, 삼투압이 비스파틴 방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데, 음, 음. 그러니까 여기 삼투압 변화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따로 뺀 것 같은데요. 그건 다 아니 그거는 그 실험에 왜 했는지는 아는 그 실험에 대한 그 스kim은 아는데 이게 저기 아디포사이트에 스트레스 줄 이유가 없는데 음, 스트레스 줄 이유가 없어 지금 판성.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하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얘기하는 게 여기서 AI한테 찾아봤는데요. 예, 하이포 오스몰라 스트레스가 예.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대요. 아니 그거는 아는데 여기서 리지스턴스를 체크할 이유가 그러니까 마니토를 없는데 줌으로써 인슐린 리지스턴스 셀을 미믹한 거예요. 아니 그건 아는데 예. 이 실험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왜 초반에 인슐린 리지스턴스 사람도 뭐 분리하고 막 그랬잖아요. 쓰지를 않았어요. 분리만 해왔지.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이 실험에서. 아마 그거 때문에 그런 거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인슐린 호마 테스트 하면서 그 호마 테스트 한 이유가 인슐린 리지스턴스 있는 사람 빼려고 호마 테스트를 한 거예요. 예, 인슐린 시그널 그러니까 3T3 에런 아디포사이트에서 하이포오스몰라 스트레스 마니톨 치면은 그 인슐린 시그널하고 관련된 PI3 카이네즈 시그널이 에, 감소한대요. 아니 그건 다 아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하는 건 아는데 여기서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이 실험에서 크게 여기가 리지스턴스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이거를 GLP-1하고 같이 비교를 하려고 한 건지 이게 리지스턴스하고 비슷하다라고 증명을 하려고 그게 그래가지고 지금 예, 이게 하이포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거는 이거 납득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논문 어디 나간 거예요? 예? 이게 고은별 학생 어디 이거 어디 나간 논문이에요? 이게 어디 나온 거냐면 그
엔도크라인 리서치에 나온 거예요. 엔도크라인 리서치. 예, 아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이게 저희 리지스터들이 이렇게 실험을 안 해서 사실은 저도 그러니까 그 셀에서 3T3L1 그거에서 리지스턴스 네거티브 컨트롤 만들 때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럼 다른 시그널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었는데. 어쨌든 그렇대요. 나야 모르지 뭐. 근데 하여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네. 이- 이런 셀라인 실험은 세팅을 잘해야 돼. 그래서 저는 셀라인 실험을 안 하고 무조건 인비보로 하든지 아니면 엑스비보로 하든지 둘 중에서 하나라서 저도 저희 아주 그 많은 경험을 특히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니비터들 많이 쓰고 그러면은 굉장히 데이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해석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셀라인 가지고 하는 게 저도 몇 가지 예를 들면 할 때 인슐린 시그널 PI3 카이네스 이니비터 같은 거 뭐 월트마닌 같은 거 그런 거 쓸 때 그거 하면 데이터는 예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게 참 좋지는 않은 건데 제가 할 때 인비보에서 나온 데이터를 말 그대로 이제 보강하기 위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게 주로였어요, 사실은. 그게 이제 인비보 먼저 하고 저는 인비보 먼저 하고 인비트로를 나중에 가는 형태라서 그걸 데이터를 하는데 하여간 이거는 어떻게 끼워 맞추려고 한 것 같아서 사실은 이걸 함께 지금 은변 학생이 하기에 좀 쉬운 것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여기에서 하면, 여기 데이터 나오면 보통 마이스 실험 가지고 이제 이걸 보는 경우가 많은데, 곧바로 셀라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맞춰본 게 저는 조금 납득은 안 되는데, 그래도 학생들 배우기는 좀 쉬운 논문이라서. 그래서 보험별학습 많이 배웠어요? 뭘 배웠어? 안 들려. 스피커 껐잖아, 스피커. 음. 자, 뭘 배웠습니까? 그럼 이렇게 뭐 GLP-1이 음. GLP-1이 OTT 뭐 배웠네. 오랄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 그 교수님은 그 임산부만 한다고 그러는데 늙으면 다 해요. 난 이제 해야 돼. 그건 그거 그렇죠. 받아야 돼, 나는. 난 조금 있으면 받아. 농협에서. 예. 그거 당뇨병 검사할 때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그렇죠. 당연히 신경 검사. 이게, 근데 한 가지 질문할게요. 왜 당이 안 좋은 거예요? 당이 높으면 다들 걱정하잖아요. 나 당 높아. 큰일 났어. 왜 안 좋은지 아시나요? 학생들 아세요? 혈당 혈당이 네? 높아지면요? 네. 왜 사람들이 당이 높으면 그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다고 걱정하고 그럴까요? 혈당이 네. 높아지면은 일단 그 인슐린 리지스턴스 생기면 가장 안 좋은 거는 먹은 만큼 힘이 안 나요. 그런데 그거 갖고 우울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왜 당이 높으면 사람들이 나 당이야 당 높아 맨날 우리 이소림 학생 이소림 송다정 네. 이소림 학생 왜 당이 높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지금 이제 경계예요 경계 좀 있으면은 당 높아서 약 먹어야 돼. 당이 높으면 왜 안 좋을까? 이소림 학생 몰라요? 아, 네. 얼굴 좀 보죠 얼굴을. 그러면은 다시 디, 아 고은별 학생 네. 당이 높으면 왜 안 좋아요? 이거 많이 가르쳤는데. 나 많이 이거 당이 많이 높 가르쳤는데, 이거. 당이 높으면 왜 안 좋아요? 어, 이 여러 가지 뭐 피로감도 있고 피로감이 당 높다고? 나는 저기 아, 힘없을 때 저기 진한 그 믹스 커피 먹으면은 피로감이 사라지던지. 나는 그거 하나로 사는데 믹스 하나로 사는지. 잠깐 잠깐만요. 왜? 왜? 안 들리는데? 음,
그러면 그건 알아야지. 뭐 맨날 방송에서 맨날 당 얘기, 혈당을 떨어뜨리고 어쩌고저쩌고 뭐 맨날 헛소리 떠들고 있잖아요. 우리 김혜은 학생 왜 당이 그렇게 안 좋은지. 당이요? 예, 당이 높으면, 예. 어, 몸이 지방을 써서? 지방 머리 안 좋은 사람은 연결이 안 되는데 왜 당이 높으면 안 좋은지. 당이 높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김혜훈 학생, 우리 고은별 학생, 송다정, 이소림, 한유진 학생 다 부모님들은 당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당 높으신 분들도 계실 거요. 워낙 흔한 병이라서. 그쵸. 또 우리나라 식생활이 단백질보다는 당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당 땡긴다. 그것도 있어요. 근데 왜 당이 위험하냐고. 당이 왜? 음, 예. 혈액 내 혈액 내 포도당이 증가하면 우리 세포에서 혈관 내로 이동하게 돼서 예. 세포 외액의 삼투압이 상승합니다. 그렇게 상승한 삼투압으로 인해 아까 말했던 스트레스 같은 것도 발병하고, 아, 혈액 내 삼투압이 늘어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조직 내에 물이 빠져요. 삼투압을 이제 평행하게 만들려고 물이 이동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느끼는 거는 왜 물 빠졌다 그러잖아요. 쭉 물 빠지는 효과밖에 없는데. 음. 그 혈액에 그 혈액 내에 당이 오랜 기간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 그 염증이 유발됩니다. 제일 처음에 염증이 일어나는 부위는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 그러니까 오랜 기간 당 조절을 못해서 고혈당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 우리 신체 내에서 모세혈관이 많은 기관이죠. 기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을 조절 못할 요즘에 와서 근데 왜 당이 높으면 혈관염이 생기고 장기가 망가지는지 오랫동안 이유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이 글루코즈가 세포에 굉장한 스트레스, 특히 ROS를 높여가지고 세포 사멸, 염증을 유발한다는 게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해가지고 당이 높은 거 당장은 아무 상관없죠. 밥 먹으면 높아지는데 당이 높은 상태로 3, 4년, 길게는 10년, 20년이 계속되면 그 모세혈관부터 아작이 나기 시작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신장도 망가질 수 있고 신장에 혈관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눈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면은 그 당뇨병성 망막염도 생겨서 눈을 멀 수도 있고요. 또 백내장도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일 비극적인 건 사지 말단에 모세혈관이 막혀서 염증이 생기면 모세혈관이 막혀서 혈액이 안 가게 되면 말단이 썩어서 위에 아래부터 계속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흔한 게 다이베틱 풋 그래가지고 그 혈관이 없어져서 감각도 없어가지고 썩는데 모르고 있다가 발견하면은 발가락부터 자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몸에 다양한 합병증이 일어나요. 당뇨가 혈당이 높은 게 무서운 게 아니고 높은 혈당 때문에 온 몸에서 이상이 생겨서 이상이나 부작용이 컴플리케이션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당이 높은 상태에서 항상 높은 사람끼리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혹시 손발 안 저리냐? 그런 거. 잘못하면 자를 수도 있거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일단 당이 높아지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그래서 굉장히 늦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노폐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노폐물이 많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돼? 혈액이 제대로 공급 안 되면, 앞으로 염증 생기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염증도 제대로 안 생기는 상태에서 거의
그 원래 그 스킨 리제너레이션 돼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생겨서 다 발이 썩어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또 아, 하나는 ROS가 저기 그쪽에 판크레스에서 먼저 데미지 거기에 먼저 데미지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음. 그래서 보통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누가 얘기하는 게 그 인슐린 그 2형 당뇨 같은 경우 1형 당뇨 비슷하게 저기 췌장에 이상이 없다. 아, 전혀 아니에요. 췌장에도 데미지가 계속 가가지고 그래서 숫자가 엄청 많이 줄어서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그러면은 제일 최악의 경우가 인슐린 없는 상태에서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은 혈당 오르는데 인슐린 주사 계속하고 그럼 죽을 때까지 인슐린 주사해야 되는데 인슐린도 또 저항성이 또 생기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 또 인슐린도 또 이제 인슐린 요즘에 가장 많이 당뇨 쪽에 인슐린 톡시시티도 지금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자, 그 그러면은 하나 더. 그러면 제1형 당뇨병은 크게 제1형 타입 1 다이아베티스하고 타입 2 다이아베티스로 나뉘는데 그게 무엇인지 혹시 설명해 줄 학생이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우리 교수님이 언뜻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유진 학생? 한유진 학생? 한유진? 있지 않아? 한유진? 집에 갔나? 그러면 우리 조성현 학생? 조성현? 집에 갔나? 이거 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 네. 오케이. 네. 조성현 학생. 예. 제1형 당뇨하고 제2형 당뇨가 뭐가 다른지. 음, 예. 1형은 예. 어릴 때고 오, 그렇지. 2형은 성인? 그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예. 그 당뇨병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해가지고 혈중 글루코스 레벨이 포도당 레벨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슐린을 떨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밥 먹은 다음에 나오는 그 한 췌장의 베타셀에서 나오는 호르몬인 인슐린이잖아요. 네, 예. 인슐린이 아예, 베타셀이 아예 작용을 안 하는, 아예 인슐린이 안 나오는 경우, 선천적으로, 아니면은 어릴 때 어떤 자라는 과정 중에 손상을 받았구나, 그래가지고, 베타셀에서 인슐린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를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해요. 제1형.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슐린 맞잖아, 계속. 맞을 수밖에 없지. 그쵸? 네, 그래서 제2형 당뇨병은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인슐린이 나오는데 너무 많이 그, 너무 많이 먹어서 인슐린을 너무너무 많이 나오도록 세포를, 그런 상태를 유지하니까 우리 몸에 인슐린을 사용하는 세포가 여기 오늘 교수님이 말씀하신 지방세포도 있고, 간세포도 있고, 근육세포도 있는데, 인슐린을 워낙 이 사람들은 많이 먹어서 그 인슐린을 너무 많이 나오게 하니까 그 반응을 안 하는 경우에 반응을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 우리 교수님이.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리지스턴스 또는 글루코스 톨러런스가 되겠죠. 그렇죠? 톨러런스. 그래서 인슐린의 반응을 안 하는 경우에 안 하는 경우. 근데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2형 당뇨에서 또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인슐린이 나오다가 이제 벅찬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2형 당뇨.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인슐린에 반응 안 하는 것도 제2형 당뇨지만 또 다른 걸로 우리 같은 동양 사람, 나 같은 사람, 나는 말랐거든요. 근데 당이 높아요. 그 이유는 나는 부모님한테 인슐린 나오는 베타셀의 기능을 되게 조금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가 동양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고 내가 그 의과대학 다니면서 당뇨병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당뇨병 식이 조절할 때 항상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
설탕 먹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맨날 앉아가지고 뭘 하냐면은 토탈 칼로리만 계산해요. 칼로리. 오늘 밥 한 끼도 쓰니까 몇 칼로리, 그다음에 시금치 먹으면 몇 칼로리 해서 칼로리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의 많은 부분은 사람마다 자기가 평생 먹을 수 있는 밥이 정해져 있다. 그 이상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불행하게도 나 같은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아서 그게 좀 이제 좀 애석하긴 하지. 예. 자, 하나 물어볼게요. 인슐린 발명한 사람 아시는 분? 인슐린 발명한 사람, 모르는데요. 발견한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가 발견했어요? 발견한 사람. 발견이죠. 발명의 발견이죠. 음, 아시는 분? 이거 노벨상 탔는데 이분? 모르겠는데요. 벤팅 앤 베스트라고 그 음, U of T 출신이에요. 음, 토론토 대학 출신인데 거기 그 토론토 대학 가면은 벤팅 앤 베스트 센터라고 다이어비티스 센터가 있어요, 따로. 음,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 하나 더 하자면 그 자가 면역증하고 일형당뇨하고 관련 있다는 거는 잘 모르시겠죠. 아니요. 그건 교과서에 배우는 거예요. 아니 저기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 그 아세요? 일형당뇨하고 유전적이기도 하고 자가 면역증하고 관련해서 있다는 거 그거 잘 모르시죠? 그 일형당뇨 그 어릴 때 아니지만 어릴 때 아닌 경우도 발견한 그 나올 수 있어요. 일형당뇨 같은 경우는. 그거 하신 분이 저희 석사 때 지도 교수님이에요. 한국 분이에요, 한국 그, 분. 그 유명하신 분. 면역 결핍증, 선천성 면역 결핍증 중에 그 면역 결핍하면 면역계가 활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면역계를 억제하는, 대표적으로 면역계를 억제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레귤러터리 T셀이라고 들어봤어요? 레귤러터리 T셀. 레귤러터리 T셀이 면역 억제를 담당하는 T셀인데 그게 교육을 못 받거나 아니면 그게 발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면역 세포들이 우리 몸의 기관들을 다 파괴를 점차 하는데 그 파괴하는 기관들이 특이하게 엔도크라인 오간, 내분비 기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판크레아트에 베타셀도 있지만 사이로이드, 뭐 파라사이로이드, 뭐 아드레날 글랜드, 그래가지고 멀티플하게 올간 세일러가 오는 경우가 있던데. 그게 그거 아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그널링 쪽에 사이트로칠라신 B인가요? 그게? 그죠? 사이토칼라신 B요? 사이클로칠라신 B가 그쪽하고 관련된 거가 아닌 아니고 것 같아요. 예, 아니고 어, 그 폭스P3 디피션시라고. 예, 그런가요? 그거 예, 음, 레귤러터리 T셀이 음. 분화하려면은 분화하는 과정 중에 그 과정을 못하는. 그 셀렉션 CD4 CDA 셀렉션 과정에서 예, 톨러런스 예, 예, 관련해서 예. 나오는 그렇죠, 그렇죠. 어. 예, 그래서 그래서 오늘 재미있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대사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저희- 이거 내가 한번 발표했을 때 한 건데 내가 기초 잘못했는데 다음에 이거 또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 중에 우리 교수님한테 질문 하나 해주시죠. 제발, 제발, 제발. Yes. Can you give the professor Kim one question, please? 음, Can I see you? Can you turn on your camera? Turn on? 음, 음. I only have a maybe 3 minute because I resolved this session for 1.5 hours, so I have only 3 minutes 음. left. Quick question. maybe just the concept was a bit complicated or new, but maybe can you explain the role of GLP-1 as a hormone in regulating insulin response? Well, there's several things because the one of the assumption from the GLP-1 is why what I have the thing what I'm thinking is there's the one have problem is the leptin secretion from the adipocyte, which can
can control appetite. So most of people who like semaglutide, glutide or like other the drug they doing it, they're most of people who using this like GLP-1 agonist, they losing the appetite. 우리 So they don't eat a 최- lot. 최근에 내가 아는 사람이랑 밥을 먹었는데 그 사람도 그 GLP-1 아고니스트를 먹고 있더라고. 살 빼려고. 맛이 없어지니까 뭐 지금 엄청 비싼 약이래요. 한 번 먹을 때, 한 번인가? 내 생각이 맞는지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먹을 때마다 한 번인지 한 달인지 잘 모르겠는데, 돈백 줘야 된대, 100만 원. 그 한 달 분량이 80에서 100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100만 원 줘야 된대. 예. 근데 그분 살 빠졌더라고요. 그게 아마도 지금 제가 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게 호르몬 이펙트인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그 굶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슐린 리지스턴스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방을 태우는 게 아니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지방을 일반적으로 태우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굶은 상태에서 오토파지 상태라서 그 문제, 그러니까 그게 그 운동하면서 이제 서서 이제 그 소모하는 게 아니고 오토파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 그 오토파지 뭔지 아시죠? 모르죠, 당연히. 학생들 어떻게 하겠어요. 오토파지는 뭐냐면 그 보통 그 영양분이 부족할 때 자기가 자기 세포를 먹어가지고 영양분을 채우는 걸 오토파지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고은별 학생 수고했고요. 저기 하나 제가 얘기 드릴 게 있는데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저기 최용준 선생님 랩에서 하게 될 텐데 지금 2주 후에 지금 학생들이 중간고사라 그래가지고 그 연속으로 최용준 선생님 랩에서 2주 연속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괜찮아요. 네네네네. 그 이후에 제가 그 다른 학생 저기 아마 그러면은, 그, 타마나? 타마나? Yes, yes, 오케이. Professor. 네. At next class, please give us the presentation on the recent, our paper. Okay? Okay. No Yeah, problem? sure. Okay. Okay. 음, 음. 그래서 다음에는 그 타마나 학생이 그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만들었어요. 백신. 그래서 백신 만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스파이크 백신 프로테인 만들었어요. 가지고요. 네? 스파이크 프로테인 가지고요. 아, 스파이크 프로테인 아니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구조 단백질 다 표현한 네 가지 다 표현하는 아, 예,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폴리크로놀로 나오겠네요? 그게 그 스페시픽하게 모노크로놀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백신을 무슨 모노클로날 아, 만들었대. 그게 아니고, 백신. 백신. 아, 네, 예, 백신. 왜 안티바이러스, 네. 예, 모노클로널은 백신만 저기 안티바디 만들 때고 그러니까 아, 지금 왜, 그러니까, 인비보 잠시만. 하는데 네, 안티바디 폴리클로널을 만들어야지 모노클로널 기계하고 누가 만듭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특히나 폴리클로널로 만들어줘. 그렇죠. 예. 안 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응. 하나가 재밌게 지금 그 백신이라는 좀 후진 저널에서 그 리비전을 하고 들어갔는데 아무 적이 없네. 소식이 없네요. 자식들 진짜 느리네. 나 이게 빨리 쓰고, 나도 지금 후진 논문 하나 지금 빨리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응답이 알겠습니다. 없네요. 응, 알겠습니다. 그래도 돈은 많이 들였어요. 엄청나게 돈 들여서. 제가 백신 만드는 건 처음 해보거든요. 아, 이런 종류의 그 나오는 실험 테크닉 하나하나를 셋업을 다 하느라고 좀 힘들었어요. 지금 저도 지금 그 결국 저기 당뇨발 관련해서 지금 근전도 하고 연계해서 지금 데이터 만들어 놓고 논문 써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데이터 한 그 환자 하나당 지표가 30만 개가 나오니까
어,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꿈도 뭐 그런 거는 아예 꿈도 못 꿉니다. 아, 그거 지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갖고 딱 데이터 숫자 하나 갖고 손 떨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빨리 지금 저기 해야 되는데 아 정신없다. 아 그러면은 제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고 그 제가 목요일 날 가서 저기 그 저희 했던 그 암세포 그거 그 그림하고 그거 잠깐 그거 얘기 드릴게요. 네, 예, 글쎄요. 그러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은별 학생 수고 많았고요. 네, 네, 음, 네, 네, 아, 고은별 학생 수고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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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다음 주에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나머지 논문은 제가 저희 학생과 링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네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